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 찾아서 보고 계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심으로요. 99%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12월 31일 전에 집에서 딱 5가지만 정리 안 하면 2026년 병오년 한 해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작년에 제 고객 중에 이걸 모르고 그냥 새해 맞이한 가족이 있었어요. 1월 첫 주에 연락 왔는데 사업은 꼬이기 시작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래요. 알고 보니 집에 묵은 기운이 가득 담긴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새해를 맞이한 게 문제였던 거죠. 오늘 제가 12월 안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새해 맞이했다가는 내년 한 해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세요. 구독자님, 재물운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리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순서대로 해야 기운이 제대로 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해 첫날 아침에 꼭 해야 하는 행동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팥죽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차를 마셔야 하는지까지요.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내년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구독자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연말 정리 시작합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독자님들 복 빌어드릴 거예요. 남이 빌어주는 복은 본인이 비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풍수를 아는 사람이 빌어주면 그 기운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 말씀드리기 전에 왜 연말 정리가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구독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풍수 고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돼요. 풍수에서 새해는 그냥 날짜만 바뀌는 날이 아니에요. 집 안의 기운이 완전히 리셋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작년의 기운, 재작년의 기운, 심지어 이미 망가진 기운까지 그대로 쌓아둔 채 새해를 맞이하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운이 무너지고 가정운이 흔들려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문은 날로 쌓지만 돈은 날로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이라는 건 무언가를 더 가져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 없는 걸 비워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풍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공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화예요. 정리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 소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월 31일 전에 현관 소금 절대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은 저랑 꼭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독자님 집 현관에 소금이 담긴 그릇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 담은 건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설날, 재작년 이사할 때, 아니면 기억도 안 나시나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금은 풍수에서 기운을 막는 물건이 아니에요. 기운을 대신 맞아주는 물건이에요. 즉 집으로 들어오려던 나쁜 기운, 날카로운 기운, 사람이 남기고 간 찌꺼기 같은 기운을 소금이 대신 흡수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할 일을 다 하고 꽉 찬 상태가 돼요.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정화가 아니라 정체가 돼요. 정체된 소금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다시 방출하기 시작해요. 마치 꽉 찬 쓰레기통이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이 탁한 소금을 거쳐서 들어와요. 좋은 기운마저도 탁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몇 년째 장사가 안 풀린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큰 문제도 없고 사기나 사고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은 오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계약은 하는데 수금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됐대요. 집에 가서 보니 현관 신발장 위에 하얀 그릇 하나가 있었어요. 소금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고요. 제가 여쭤봤죠. 이거 언제 바꾸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소금은 안 상하는 거 아니에요? 3년 전 이사 올 때 담은 거예요. 3년이요. 3년 동안 그 소금이 얼마나 많은 탁한 기운을 흡수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운을 다시 내뿜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소금을 정리하고 새 천일염으로 바꾸셨어요. 그릇도 플라스틱에서 백자로 바꾸셨고요. 그 후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갑자기 오래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계산 실수도 줄었어요. 2달 뒤에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올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기적이 아니에요. 막혔던 입구가 열린 거예요. 탁한 필터를 맑은 필터로 바꾼 것뿐이에요. 구독자님들 새해는 현관부터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기존 소금은 감사 인사하고 보내기, 새 천일염으로 채우기, 플라스틱 말고 도자기나 백자 사용. 이거 하나만 해도 집에 들어오는 공기가 달라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소금 단지는 반드시 새 소금으로 시작해야 해요. 집에 있던 오래된 소금 쓰지 마세요. 요리용 소금도 안 돼요. 굵은 천일염 하나 새로 사서 그걸로 사용하세요. 새롭게 기운을 여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한 번 넣고 끝이 아니에요. 세 달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해요. 소금이 탁한 기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굳거나 색이 변하면 바로 갈아야 하고요. 댓글에 현관 소금 바꿉니다. 써주세요. 2번째 깨진 그릇입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주방 가서 그릇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진 그릇, 이가 살짝 나간 접시, 컵 입구에 금이 간 머그컵, 세트인데 하나 없는 식기.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언젠간 쓰겠지. 이 말 상담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풍수에서 그릇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릇은 복을 담는 틀이에요.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이 와도 담기질 않아요. 깨진 그릇으로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새잖아요. 복도 똑같아요. 깨진 그릇에 복이 담기면 그 금 간 틈으로 복이 새 나가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 상담이었어요. 돈을 못 버는 집도 아니고 둘 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상하게
늘 카드값에 쫓기듯 사신다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나가고 보너스 나오면 예상치 못한 지출 생기고 이런 식이었대요. 연봉은 합쳐서 1억이 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어요. 집에 가서 주방을 봤어요. 컵 6개 중 멀쩡한 건 2개, 나머지는 손잡이, 금 가 있고 입구 깨진 거였어요. 접시는 모서리가 다 깨져 있었고 밥그릇도 테두리에 금이 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집은 들어온 복을 스스로 흘려보내고 계세요. 번은 족족 새는 거예요. 그분들 반응이 이랬어요. 그릇이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그냥 좀 깨진 건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릇은 매일 3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담는 거예요. 음식은 기운이에요. 깨진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그 기운도 깨진 채로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힘은 있는데 모으는 힘이 없어져요. 그날 저녁 깨진 그릇 전부 정리하고 딱 가족 수만큼 새 그릇으로 바꾸셨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다이소에서 샀대요.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지출이 줄었어요. 돈이 안 새요. 충동 구매가 확 줄었어요. 2달 뒤에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기적 아니에요. 구멍난 그릇을 막은 것뿐이에요. 그릇을 바꾸니까 기운이 새지 않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독자님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주방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정리 대상 명확해요. 깨진 그릇, 금 간 컵, 세트에서 하나 없는 식기, 2년 넘게 안 쓴 그릇. 버릴 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만 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게 풍수에서 말하는 정리의 예의예요. 물건도 감사를 알아요. 감사하며 보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와요. 댓글에 그릇 정리합니다. 써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제가 알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3번째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3번째 휘어진 수저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수저는 풍수적으로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음식이 그릇에 담기고 수저를 거쳐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저는 뭐예요? 기운의 통로예요. 휘어진 숟가락, 코팅 벗겨진 젓가락, 색이 변한 수저. 이걸 계속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휘어진 수저는 기운을 비틀어서 전달하거든요. 똑바른 길로 와야 할 기운이 굽은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제대로 안 들어가요. 코팅 벗겨진 젓가락은 기운이 새어나가요. 색이 변한 수저는 이미 오래된 기운을 머금고 있어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결정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건 정말 체감 빨라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매번 중요한 계약 앞두고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오후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은 점심을 거르신대요. 집에 가보니 수저가 전부 휘어져 있었어요. 숟가락은 끝이 위로 말려 있고 젓가락은 끝이 벌어져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코팅은 벗겨져서 얼룩덜룩했고요. 몇 년을 쓰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10년 하시더라고요. 그날 새 수저로 바꾸시고 그 다음 주 계약이 깔끔하게 성사됐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점심 먹고도 머리가 맑아요. 하시더라고요. 수저는 비싸지 않아도 돼요. 휘어지지 않은 것, 코팅 벗겨지지 않은 것, 가능하면 가족별로 구분. 이거면 충분해요.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바꾸시면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판단이 좋아지고 판단이 좋아지면 돈은 따라와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네 번째 오래된 베개입니다. 구독자님들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이 침실이잖아요. 그런데 베개 속, 이불, 시트 언제 바꾸셨나요? 베개는 사람의 생각과 고민을 가장 많이 머금는 물건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 고민들, 걱정들 전부 베개가 흡수해요. 1년 이상 쓴 베개 속은 풍수적으로 이미 역할이 끝났어요. 이걸 계속 쓰면 잠은 자는데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베개가 이미 꽉 찬 상태거든요. 새로운 걱정을 흡수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개가 지난 1년간 모아둔 걱정과 고민을 다시 머리에 되돌려줘요. 잠자는 동안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악몽 자주 꾸고 새벽에 깨는 거예요. 실제 사례예요. 40대 남성분 이유 없이 새벽 3시에 자꾸 깨신다고 하셨어요. 깨면 불안하고 걱정이 몰려온대요. 병원에서도 이상 없고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는데 아침마다 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대요. 베개 속을 보니 5년 넘게 사용한 거였어요. 누르면 꺼진 채로 안 올라오고 냄새도 나고 색도 변해 있었어요. 그날 교체하시고 그 다음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새벽에 안 깨요. 아침에 생각이 맑아요. 잠이 달아요. 2달 뒤에는 업무 집중도가 올라가서 프로젝트를 2개나 끝냈어요.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맑아지면 판단이 좋아지고 판단이 좋아지면 돈은 따라와요. 베개 속은 1년 주기, 이불은 계절 맞게, 시트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 여기까지 하셨다면 집 안의 절반은 이미 새해 준비가 끝난 거예요. 댓글에 침실도 바꿉니다. 남겨주세요. 5번째 조화와 가짜 꽃이에요. 구독자님 집안에 조화 가짜 꽃 혹시 아직 두고 계신가요? 처음엔 예뻐 보이죠. 시들지도 않고 관리도 필요 없고요. 근데 풍수에서는 조화를 멈춘 생명으로 봐요.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집 안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 마음도 어딘가 멈춰버려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집 분위기가 늘 가라앉아 있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밥은 먹는데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 거실, 안방, 현관 조화가 가득했어요. 큰 조화 화분만 5개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이에요. 조화는 멈춰 있잖아요. 집 안 기운도 멈춰 있어요. 그날 조화를 전부 정리하고 작은 관엽식물 하나만 두셨어요. 스킨답서스라고 물만 주면 자라는 식물이요. 2달 뒤 연락 왔는데 선생님 신기해요. 큰애 성적이 올랐어요. 작은 애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고 집에 웃음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조화는 행사 때 잠깐이면 충분해요. 상시 배치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생화나 작은 관엽식물 하나면 충분해요.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식물은 기운이 움직여요. 자라고 변하고 숨 쉬어요. 그 움직임이 집안 기운도 함께 움직이게 해요. 댓글에 가짜는 보내겠습니다. 써주세요. 여기까지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5가지는 우연히 고른 게 아니에요. 각각이 서로 다른 기운을 갖고 있고 이 기운들이 집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현관 소금은 입구 기운, 깨진 그릇은 복을 담는 기운, 휘어진 수저는 기운의 통로, 오래된 베개는 회복 기운, 조화는 생명 기운. 이 5개가 모두 정리되면 집 안 기운의 순환이 완성돼요. 풍수에서 중요한 건 비싼 소품 하나보다 기운의 흐름을 완성하는 조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딱 2가지만 더하시면 내년 재물운이 확 올라가요. 현관 정리하고 노란색 소품 하나만 더하세요. 현관은 풍수에서 운의 입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복, 사람, 기회, 돈 모두 문을 통해 들어와요. 그런데 문고리가 녹슬어 있거나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거나 문이 열릴 때 삐걱거린다면 그 집은 이미 기운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어락 배터리가 자꾸 나가요. 문이 잘 안 닫혀요. 문 열 때마다 소리가 나요. 이런 집일수록 이상하게 약속이 틀어지고 사람 인연이 끊기고 돈 이야기가 어긋나요. 문고리 한 번 닫기, 헐거운 나사 조이기, 도어락 배터리 교체. 이것만으로도 새해를 맞이할 준비는 절반이 끝나요. 그리고 현관 신발장 정리하세요. 안 신는 신발 버리고 신발은 넣고 불필요한 건 치우고 밝게만 유지하세요. 현관이 편안해야 집 전체가 편안해져요. 노란색은 흙의 색이에요. 흙에서 금이 나와요. 오행에서 토생금이라고 해서 흙이 금을 낳아요. 즉 노란색은 재물을 낳는 색이에요. 노란 쿠션 하나, 노란 꽃 하나, 노란 소품 하나. 과하지 않게 딱 하나면 충분해요. 다이소 가시면 노란색 소품 여러 가지 있어요. 1,000원짜리든 3,000원짜리든 노란색이면 다 효과 있어요. 거실에 하나만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재물 기운이 활성화돼요. 자, 지금까지 7가지 알려드렸어요. 현관 소금, 깨진 그릇, 휘어진 수저, 오래된 베개, 조화와 가짜 꽃, 현관 정리, 노란색 소품. 이 7가지만 12월 31일 전에 정리하시면 2026년 병오년 재물운이 확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래된 부적이에요. 부적은 붙잡는 물건이 아니에요. 일을 끝내는 물건이에요.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그런데 5년, 10년 된 부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신 분들 정말 많아요. 혹시 몰라서 버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러시는데요.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정체예요. 풍수에서 지나간 기운에 집착하면 새 기운은 들어오지 않아요. 오래된 부적은 이미 역할을 끝낸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버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 평범하게 정리.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종이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돼요. 특별한 의식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시고 보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새해 첫날 아침에 꼭 해야 하는 행동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해도 내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1월 1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현관문 활짝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새해 좋은 기운 들어오세요. 재물 들어오세요. 건강 들어오세요. 딱 3번만 말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면서 집 안을 한번 쭉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이게 새해 첫 다짐이에요. 말로 하는 다짐은 힘이 있어요. 특히 새해 첫날 아침에 하는 다짐은 1년 내내 힘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딱 하나만 정리해도 운은 반응해요. 도덕경에서 말했죠. 덜고 또 덜어 마침내 길이 열린다. 구독자님들 새해는 가져가는 날이 아니라 비우는 날이에요. 비워야 들어와요. 비워야 움직여요. 비워야 살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댓글에 새해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이 말이 구독자님들의 새해 선언이 돼요. 선언하는 순간부터 운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매년 이 시기에 구독자님들 곁에 있을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영상 보시고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주변에 힘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돈 필요하신 분, 새해 잘 시작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그분한테는 새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하면 나한테 배로 돌아와요. 이게 풍수 법칙이에요. 구독자님이 좋은 정보 나눠주시면 그 복이 구독자님한테 배로 돌아와요. 그리고 저도 약속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풍수 비법 알려드려서 부자 되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구독자님들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좋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드리면 저한테도 복이 들어와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같이 부자 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가정에 재물이 가득하고 건강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